안녕하세요. 저는 박현수라고 합니다. 42살이고요. 서울에서 회사 다니며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에 관한 얘기예요. 복권에 당첨되어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되셨다가 3년 만에 모든 걸 잃으신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정말 기뻤거든요. 아버지가 66세에 복권에 당첨되신 거예요.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억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돈 3억 원까지 합치면 총 16억 원이라는 상상도 못할 액수였어요. 전화를 받았을 때가 생각나네요.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현수야, 아빠가 복권에 당첨됐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평생 복권 한 장 안 사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사는 삼촌이 선물로 보내준 복권이 당첨된 거였어요. 온 가족이 들썩였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걱정 없이 살겠네라며 눈물을 글썽이셨고 형들도 모두 모여서 축하 파티를 했어요. 저도 그랬고요. 아이들 교육비 걱정도 없어지고 부모님 노후도 든든하고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 같았어요. 아버지는 젊어 보이셨어요. 그동안 고생만 하시다가 갑자기 여유가 생기시니까 표정부터 달라지셨거든요. 이제 진짜 인생을 즐겨볼 거야 라고 하시던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첫 번째 여행지는 미국이었습니다. 당첨금을 받으러 가시면서 겸사겸사 관광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삼촌이 라스베이거스 구경도 시켜주겠다고 하시고요. 저희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못 가보신 곳도 구경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런 거니까요. 한 달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세 달이 됐어요. 아버지는 계속 여기가 좋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시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오래 계신다, 연락도 가끔씩만 오고라고요. 저는 뭐 그러려니 했어요.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처음으로 여유를 갖게 되신 거니까 실컷 즐기시라고 생각했거든요. 16억 원이면 평생 써도 남을 돈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첫 번째 이상 신호는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전화로 돈 좀 빌려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도 꽤 큰 액수였어요. 2천만 원이었거든요. 이상했죠. 16억 원이나 있으신 분이 왜 2천만 원을 빌리시지? 아버지, 돈이 부족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야, 그냥 급하게 쓸 일이 생겨서라고 하시더라고요. 복권 당첨금이 아직 다 안 나왔어라고도 하시고요. 저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미국 돈이니까 받는 절차가 복잡할 수도 있고 세금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형들도 돈을 보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16억 원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계신다는 안심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 신호는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현수야, 아버지가 집 담보로 대출 받으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깜짝 놀랐어요. 집은 아버지가 평생 공들여 마련하신 유일한 부동산이었거든요. 그것도 이미 완전히 내 집이 된 소중한 공간이었고요. 어머니, 왜 갑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려고 하세요? 글쎄다, 아버지가 투자할 일이 생겼다고 하시는데. 어머니 목소리에 불안감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날 밤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집 담보 대출 이야기 들었는데요. 아, 그거?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말이야. 확실한 수익이 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 아버지 목소리가 어딘지 들뜨고 조급해 보였어요. 아버지, 복권 당첨금으로 하시면 되지 않나요? 그때 아버지가 잠깐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그건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해주셨어요. 저는 말렸어요. 아버지, 집까지 걸고 투자하시는 건 위험해요. 그냥 가지고 계신 돈으로만 하세요. 알겠다, 알겠어. 내 말이 맞지라고 하시긴 했는데 뭔가 찜찜했어요. 그 뒤로 한 달 정도는 조용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또 전화를 하셨어요. 현수야, 아버지가 적금을 다 해지하셨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적금이라는 건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조금씩 모으신 노후 자금이었거든요. 1억 원 정도 되는 소중한 돈이었어요. 왜요? 투자한다고 하시네. 이번엔 정말 확실한 거라고. 어머니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정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이번엔 좀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투자를 하시는 건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복권 당첨금은 어디 있고요? 아버지가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수야, 아빠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운이 좋았던 적이 없어. 복권에 당첨된 것도 운이고 여기서 계속 돈을 따고 있는 것도 운이야.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때 깨달았어요. 따고 있다는 표현을. 아버지가 도박을 하고 계신 거구나. 아버지, 혹시 카지노에서 도박하시는 건 아니죠? 아버지가 또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도박이 아니야. 이건 투자야. 내가 지금까지 계산해 보니까 이기는 패턴이 있더라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버지가 도박을 투자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것도 자신만의 필승법이 있다고 믿고 계신 거였고요. 그날부터 저희 가족의 악몽이 시작됐어요. 형들과 상의해서 아버지를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는 너희들은 몰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따았는데라고 하시면서 말을 안 들으셨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1년 반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공항에서 아버지를 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거든요. 살이 빠지셔서 반쪽이 되셨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어요. 옷차림도 말이 안 됐고요. 집에 와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집 담보 대출 서류 어디 있니? 였어요. 어머니가 안 된다고 말리셨지만 아버지는 듣지도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좀 안 좋았지만 이제 확실한 방법을 알았어. 조금만 더 있으면 다 회복할 수 있어.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복권 당첨금 13억 원이 이미 다 사라진 거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개인적으로 빌린 돈까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친구들한테 빌린 돈이 한국 돈으로 2억 원 정도 된다고요. 결국 아버지가 평생 모신 돈 3억 원과 복권 당첨금 13억 원, 총 16억 원이 전부 사라진 거였어요. 2년도 안 되는 시간에요. 그때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됐어요. 아버지는 계속 한 번만 더, 이번엔 정말 확실해라고 하시면서 돈을 달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매일 우시고 저희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미칠 것 같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16억 원이라는 돈을 2년 만에 다 날릴 수 있는지, 어떻게 가족들의 말을 그렇게 안 들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와 크게 싸웠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박혀 있어요. 현수야, 아빠도 그만하고 싶어. 근데 그만할 수가 없어. 자꾸 생각나고 자꾸 하고 싶어져. 마지막 한 번만 하면 다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버지도 고통스러워하고 계신다는 걸. 그런데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신 거였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도박 중독이라는 게 진짜 병이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처럼 뇌에 변화가 생기는 질병이라고요. 본인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변하셨는지, 왜 가족들 말을 안 듣고 계신지. 병 때문이었던 거예요. 저희 가족이 힘을 합쳐서 아버지를 병원에 모셨어요. 도박 중독 전문 치료 병원이었는데 거기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셨어요. 중증 도박 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치료가 오래 걸린다고 완치보다는 관리하는 병이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버지의 진짜 치료가 시작됐어요. 입원 치료부터 받으시고 상담도 받으시고 약물 치료도 받으셨어요. 저희 가족도 가족 상담을 받았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였어요. 아버지가 복권에 당첨된 후에 어떤 마음이셨는지, 라스베이거스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만 사셨거든요. 일찍 결혼하셔서 가족 부양하느라 본인을 위한 시간도 없이 사셨고요. 그런데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니까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생각하셨대요. 처음에 카지노에서 슬롯 머신을 하셨는데 초보자의 행운인지 계속 따셨다고 해요. 하루에 몇십만 원씩 따시니까 내가 운이 정말 좋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셨대요. 그리고 점점 더 큰 금액을 걸기 시작하신 거였어요. 문제는 도박이 주는 흥분감이었어요. 돈을 따는 순간에 그 짜릿함이 너무 좋으셨대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도박을 하게 되신 거였어요. 이럴 때도 있었지만 다음엔 딸 거야. 지금까지 운이 좋았는데 계속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돈을 잃으면 그것을 회복하려고 더 큰 돈을 거셨고 악순환이 계속된 거였어요. 가장 무서운 건 본인도 이상하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만해야지 하고 생각하시면서도 카지노 앞을 지나가면 자꾸 들어가게 되고 집에 있으면 자꾸 카지노 생각이 나고 그런 상태가 계속되셨던 거예요.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카지노 직원들도 너무 많이 잃고 계신다. 조금 쉬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해주기도 했대요. 근데 그런 말들이 오히려 아버지를 더 자극했대요. 남들이 뭘 안다고 내 일에 참견해라는 생각이 드셨던 거죠. 가족들한테 거짓말하신 것도 너무 죄송했대요. 우리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정말로 다음엔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미루신 거였어요. 조금만 더 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셨던 거죠.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도 고통스러우셨구나, 아버지도 괴로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본인 스스로를 가장 많이 원망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치료받으시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금단 증상도 있으셨고 우울증도 오셨고요. 가끔 차라리 죽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16억 원을 잃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셨던 거죠. 저희 가족의 경제 상황도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아버지 덕분에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빚이 생긴 거였거든요. 아버지가 미국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했고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형들과 저 셋이서 나눠서 갚기로 했어요. 한 명당 1억 원 정도씩 부담하게 됐죠. 제 아이들 교육비로 모아뒀던 돈도 써야 했고 집도 더 작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처음엔 원망스러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미웠어요. 어떻게 자식들한테 이런 짐을 지울 수 있나 싶었거든요. 제 아이들이 학원도 그만두고 옷도 못 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커졌어요. 아내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왜 우리가 시아버지 빚을 갚아야 하냐, 아이들은 무슨 죄냐고 하면서 우는 날이 많았어요. 저도 답답했어요. 아내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치료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열심히 치료받으시더라고요. 상담도 빠지지 않고 받으시고 약도 꼬박꼬박 드시고 자조 모임에도 나가시고요. 특히 자조 모임에서 만난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이해가 됐어요. 의사 선생님, 사업가, 공무원 정말 다양한 분들이 도박 중독으로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와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 분은 경마로 집까지 날리셨대요. 또 한 분은 온라인 도박으로 회사 돈까지 손댔다가 감옥에 다녀오셨고요. 그런 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치료받는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도 그냥 병에 걸린 환자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처음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하시면서 치료받는 걸 거부하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 문제를 인정하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큰 상처를 줬구나. 내가 도박 중독이라는 병에 걸렸구나라는 걸 받아들이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가족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여보, 내가 4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았던 걸 기억해줘. 마지막 몇 년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다시 예전의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 어머니도 처음엔 많이 원망하셨어요. 아버지와 말도 안 하시고 같은 방에서 주무시지도 않으시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치료받으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조금씩 풀리셨어요.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을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40년 넘게 한 번도 가족을 실망시킨 적이 없던 분인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본인도 당황스러우셨을 거야. 지금은 1년 정도 치료를 받으셨는데 많이 좋아지셨어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예전의 아버지 모습을 많이 되찾으셨어요. 도박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는 바로 상담사 선생님께 연락드리고 가족들한테도 말씀하시고요. 경제적으로는 아직도 힘들어요. 빚을 다 갚으려면 몇 년은 더 걸릴 것 같고 저희 생활 수준도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에요. 요즘 아버지는 자원봉사를 하세요. 도박 중독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돕는 일이에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도 해주시고 가족들 모임에서 강의도 하시고요.
내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더라고 하시면서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중독이라는 게 개인의 의지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병이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치료받아야 할 질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들한테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가 병에 걸리셔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있다. 우리도 할아버지를 도와드려야 한다고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이해해 주더라고요. 가끔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병 때문이었어요. 이제 치료받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그래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66년을 성실하게 사신 좋은 아버지셨어요. 단지 복권에 당첨되면서 예상치 못한 병에 걸리신 거였죠. 라스베이거스라는 곳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건전하게 즐기고 오는 곳이니까요. 다만 아버지처럼 중독에 취약한 분들에게는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신호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도박을 안 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운이 좋다는 말을 자주 하신다든지 연락이 뜸해진다든지 돈을 자꾸 빌리신다든지요. 그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했는데 놓쳤어요. 특히 투자라는 말로 포장하실 때 더 의심했어야 했어요. 도박 중독자들이 자주 쓰는 변명 중 하나가 이건 투자야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도박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분이 계시다면 부디 빨리 도움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박 중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병이거든요.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으면 회복이 훨씬 쉬워요. 가족들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저희처럼 가족 상담을 받으면 서로를 이해하는 데 정말 도움이 돼요. 무엇보다 환자를 비난하지 마세요. 본인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거거든요. 왜 그랬냐, 정신이 없냐 이런 말보다는 병이니까 치료받자,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말해주세요. 100만 달러라는 큰 돈이 3년 만에 사라진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 가족이 진짜 소중한 걸 깨달았어요. 돈보다 더 소중한 건 가족이라는 거요. 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졌다고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세요.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저희 가족은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혹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견디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용기 있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요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권에 당첨된 게 행운이 아니라 시련이었구나.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선물일지 모르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힘들고 아픈 시간이었지만 저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시간이기도 했어요.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16억 원은 사라졌지만 저희 가족은 다시 뭉쳤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저희가 존경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셨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다시 만들 수 없잖아요. 라스베이거스에서 돈을 잃고 돌아오신 아버지를 원망했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아버지도 피해자였다는 걸요.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가 이 시련을 통해서 더 성숙해졌다는 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중독은 치료 가능한 병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가장 강력한 치료제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하루하루 싸우고 계세요. 도박의 유혹과 후회와 자책감과 싸우면서도 가족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버텨내고 계세요. 그런 아버지가 저는 자랑스러워요. 복권 당첨이라는 행운이 불행의 시작이 됐지만 그 불행이 다시 저희 가족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역설적이지만 정말 그래요. 여러분도 주변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만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세상에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